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설치입니다. 금일 주제는 삼성전자 신저가 악재 터졌다라는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대략 한 1% 정도 하락했고요. 전 저점이 2591포인트고요. 현재 2666포인트로 현재 가장 위험한 위치에 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 삼성전자인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97,000원 정도에서 대략 67,000원까지 대략 한 3만원 정도 하락했고요. 퍼센트로 본다고 한다면 31% 정도 고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타 우량주 대비해서 왜 또 이렇게 적게 떨어졌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점에 약 한 3배 정도 상승했고, 고점 대비 뭐 한 50% 정도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2배 정도 상승했고요. 타 우량주 대비해서 다른 주식 한 3배 오를 때 2배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할 때 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연속적으로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신저가 인근에 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신저가를 또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신저가 인근에 와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도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신저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역시나 삼성전자 신저가 악재 터졌다인데, 사실 2022년도는 악재가요, 뭐 한 개가 아니라 막 5개, 10개가 그냥 뭉태기로 악재가 터진 상황이에요. 왜 삼성이 악재가 터졌냐? 삼성이 대표 주식이고 주식시장에서 1등 주식이고, 주식시장에서 3명 중에 2명이 삼성을 보유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돈이고 큰돈들이 삼성에 밀집되어 있고, 경제 상황 타격을 가장 1순위로 받고 있는 것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갑자기 확 좋아진다고 한다면 큰 수혜를 받을 것도 역시나 삼성이겠지만,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악재가 이게 하나를 걷어내면 하나가 생기고 하나를 걷어내면 하나가 생기는 게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악재가 없는 기업을 사셔라. 악재가 최대한 없는 거. 악재가 많은 기업들은 하나가 좋아도 하나에서 틀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년도부터 이 대기업 우량주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현재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기업 우량주인 삼성전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이 중요한 단타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트렌드와 추세를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트렌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이 우량한 거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의 기회가 있었던 시점이 바로 대기업 우량주 같은 경우는 2020년도였죠. 2020년도 대기업품 하나 둘 친구와 가족, 지인들이 행복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도 돈 벌었어? 나도 할까? 20대, 50대, 80대, 미성년자까지 투자에 달려들던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이 1년이나 지속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눈먼 돈부터 시작해서 장롱 밑에 숨겨진 동전들까지 모아서 주식하면 돈 번다는 증거론들이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지인들이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욱 주식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식당, 미용실까지 온통 주식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정보가 나한테까지 들려오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반대로 돈 날리는 시기가 시작되는 사이클이죠. 2020년도 대기업 주식을 반값이나 반의 반값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21년도가 돼서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수익 실현을 해버렸죠.
그래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있었던 시기죠. 20년도에 싸게 샀던 사람들이 21년도에 비싸게 새로 시작하는 주린이들에게 주식을 팔던 시기였죠. 20년도에 싸게 매수한 사람이 더 떨어지기 전에 21년도에 주식을 하는 초보자에게 넘기는 시기였다 이거죠. 22년도 올해는 과연 어떤 포지션일까요? 20년에는 반값에 대기업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이 수익 실현을 못하고 본전에 정리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1년도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주식을 그만두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두지 않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해일까요? 시간을 버리거나 날리는 시기입니다. 22년도에 올해는 주식을 배우거나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와 기회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공포에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큰 공포 또는 큰 하락이 동반되면서 인생을 걸만한 빅 찬스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 적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2년은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착각이나 착오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잘못 실행되는 실수가 연발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은 사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번화가에서 김치찌개를 팔던 A씨, 사람들이 집밥을 먹는 트렌드로 변화하면서 월세와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어 문을 닫게 됩니다. 골목 상권에서 도시락을 배달로 팔던 B씨,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위기가 과연 위기일까요? 자영업자들의 사례를 보시니 어떠신가요? 주식에 대입해보죠. 지금 같은 시장에 돈 못 벌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대기업 우량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때 번화가에서 김치찌개를 팔며 손님을 그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주식시장이 위기가 있어도 골목 상권에서 도시락을 배달로 팔며 행복의 비명을 지르듯 돈 버는 방법들, 위기 대처하는 방법들이 결국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우량주에 합리화를 하면서 좋아지겠지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하는데 가만히 손님을 기다리며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그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게으른 핑계, 그런 행동 하실 건가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왔으면 손님을 기다리던 습관을 배달을 이용해 찾아가서 김치찌개를, 도시락을 이용해 파는 방법으로, 주식 역시 변화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게으른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일부터는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은 매수자나 매도자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찾아올 시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